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HLB가 사실 개별적인 이슈로 놓고 봤을 때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시장이 조금 처지고 있다 보니, 그리고 또 트럼프발 리스크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라든가 최근에 그나마 강세 흐름을 보였던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건 뭐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딛고서 HLB가 조금 더 시세가 올라가 주려면 개별 이슈가 더 강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개별 이슈는 강하지는 못한 상황이죠. 이 주식이라는 거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돈의 이동이잖아요. 수급, 그쵸? 수급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수급이 어디로 쏠리고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집되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급이라는 게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HLB가 지금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미래가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매력이 높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ABL바이오라든지 얘네들은 다 돈을 벌고 있거나 뭔가의 계약을 맺었거나 유한양행처럼 FDA 통과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HLB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건 없잖아요. 얘네들도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과정으로만 놓고 봤을 때 HLB보다는 조금 더 앞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불확실성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개별 이슈를 동반하면서 좋은 움직임들을 나타내줬지만, HLB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HLB 영상에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왜 하고 앉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머니코드 채널 딱 들어오시면요, 지금 제일 위에 첫 번째로 보이는 삼성전자 영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놨죠. 요거 꼭 한 번씩 보세요. 이거는 삼성전자의 개별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삼성이 한 16년, 17년 만에 역대급 위기를 진짜 실제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못 가는 이유, 결국에 HLB가 추후에 예를 들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을 때도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가면 코스피도 못 갑니다. 이게 제약바이오다, 바이오다, 뭐 이런 전체적인 섹터, 업종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에 큰 그늘막이 되어주고 있는데, 이 그늘막 기능을 못 해버리면 다 타 죽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은근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따로 영상을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HLB 주가가 이렇게 약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CRL 뭡니까? 보안 요구잖아요. 이거를 또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FDA 승인에 또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HLB는 C2를 받아서 결국에 FDA 허가 발표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3월 2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 발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정황상 3월 20일 이전에 발표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4월 중으로 발표가 되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의 대표 경쟁 약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BMS의 옵디보 플러스 여보이라고 하죠. 이 놈도 데이터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중에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지만, 옵디보 여보이는 시중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4월에 결과가 나오지만 오히려 앞당겨서 3월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시 출격을 하게 되면은 HLB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수준일 때는 사실 단가 자체도 조금 더 높게 부를 수도 있고, 뭐 판매량에 있어서도 이미 압도적으로 성과가 좋기 때문에 영업도 더 수월하겠죠. 근데 이게 동시 출격을 해버린다? 솔직히 이거는요, HLB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옵디보와 여보이는 시중에서 안전성과 부작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검증된 약품이란 말이에요. 검증되고 의사들도 잘 알고 있는 약품이야. 근데 HLB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 캄렐리주맙이 이제 항서제약 거다 보니까는 그냥 중국을 기피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좀 부정적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뇌피셜인 거고요. 아무튼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좀 찌라시성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조금씩 처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처지니까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지난번에 5월달에 맞았던 하한가 두방 위치도 한번 보세요. 그 직전에 추세선을 이탈해가지고 3일 동안 주가 빠지고 윗꼬리 만들면서 이상한 거래 터지니까는 하한가 두방 나왔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게 미리 어떠한 표시를 해준 거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결과론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그 세력, 진짜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뭐 눈으로 봤냐고. 모르잖아요. 결국에 스토리 따라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MS의 경쟁 약품이 동시 출격을 하게 된다면 이건 분명한 리스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리스크라고 하기보다는 리보세라닙이 기존의 목표로 했던 목표 매출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우리가 몸값을 예를 들어 뭐 50만원, 60만원까지 보고 있던 거를 한 30만원, 40만원까지 낮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HLB 단독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기존에 돈을 못 벌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는 많이 오르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또 시장이라는 것과 경쟁사들이라든지 업황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HLB가 못 가는 것처럼 반대로 나중에 HLB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예를 들어 이 BMS의 옵티보가 같이 동시 출격을 해버린다,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마저 또 나눠 가져버리면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돼서 아니 왜 이렇게 못 가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험난한 길을 다 버티고 이겨내 온 게 고작 이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진짜로 여기서 CRL 보완 요구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FDA 승인에 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저런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 요거는 또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말 그대로 그냥 결과론적입니다. 그래서 HLB의 시세를 기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놓고 보면 그래도 지금 당장 크게 무너진 차트이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그 세력이라는 주체들이 정말로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들이 이거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가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싸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외부적으로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그냥 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냥 나중에 결과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너무 믿거나 하실 필요는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팩트니까 이거는 좀 견제를 미리 할 필요는 있죠. 근데 차라리 이렇게라도 되라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어쨌든 둘 다 동시 출격한다라는 거는 FDA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HLB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FDA 승인입니다. 그럼 승인을 받고 동시 출격해서 어쨌든 좀 올라가 봐라. 그쵸? 매도하는 거는 뭐 더 가든 덜 가든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 일단 동시 출격이라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아무튼 여러분들 주가가 조금씩 계속 처지니까 괜히 별거 아닌 거예요. 괜히 사소한 노이즈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흔들리실 것 같아요. 아무튼 무리해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비중적인 측면에서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난하게 보통 내가 그냥 다른 종목들과 비슷하게 들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홀딩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김 대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비중 관리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이거를 막 엄청 대단하게 잘 팔고 다시 사고 익절하고 또 익절한 다음에 다시 사서 팔고 또 다시 어떻게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어수선하고 결과론적으로만 풀이할 수 있는 종목들은요, 그냥 특정 구간에 잘 사서 잘 묵혀두고 그 이슈와 이벤트 따고서 빵빵빵 올라가면 끝납니다. 이거 HLB는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5월달에도 하한가 두 방 나왔을 때 악재가 노출이 됐잖아. 악재가 노출이 됐을 때 대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호재가 노출이 됐을 때 대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상 계속 갈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뭔가 이슈나 이벤트가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저렴해질 때 잘 사놓고 저렴해질 때 잘 사놓고 재료 기다리고 이슈 나오면 점상으로 땅땅땅 올라가면서 아무도 못 사요. 우리만 이제 이 축제를 즐기는 거야. 그거 노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 잘 사고 잘 팔고 여기 다시 샀다가 팔아먹고 샀다가 팔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 여기 팔라고 했지 올라갔죠 뭐 했죠 이런 내용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과론적으로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도 결과론적으로 풀이를 물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믿을 건 믿고 거를 건 거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투자 성향 중에 이렇게 팔았다가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 샀다가 이런 걸 반복하시는 분들은요, 딱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서 HLB 말고 다른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좀 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김 대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몇 가지 추천주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글씨가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풍산이라는 종목입니다. 풍산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얘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를 중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 155mm 포탄을 지원을 해주는지 이런 거 한번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테마에 좀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도 설명 정말 많이 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2만원만 깨지 않고
정도 그래도 지지를 좀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스윙 느낌으로 계속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입니다. 전형적인 테마주인데 보시면은 제가 하단 구간에서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았던 요 위치서부터 또 추가적인 급등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도 아직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는데, 얘는 이제 전형적인 테마주이기 때문에 1,500억밖에 안 되는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으니까 단타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다. 자, 여기는 보시면 이제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이슈가 있죠.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는데 경영권 이슈였어도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큰 힘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사이언스 보시는 것처럼 언급드린 날 그 다음 날 이처럼 13%나 급등을 했죠.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미리미리 언급 다 드렸습니다. 자, 다음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종목이죠. 신규 상장 종목인데 하락할 때는 거래가 적고 상승할 때 거래가 다시 붙어주고 전고점 넘어서면서 충분히 추가적인 오버슈팅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인더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는 중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 조금 더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 주가랑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됩니다. 스토리를 알고 접근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진건설로봇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기준봉이 딱 발생했죠. 여기서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7.5%대 상승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단타 관점으로는 하루에 플러스 3, 4%만 수익을 내더라도 이게 확률 높게 3, 4% 수익을 챙기면요 한 달이면 계좌 더블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조만간 요 강의를 여러분들께 수강생들을 모집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PDF 파일부터 시작해서 이 교육을 실시간으로 다 해드릴 거고요. 라이브 녹화본 VOD도 드릴 거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제가 제작해놓은 교육 자료들도 다 드릴 거예요. 6, 7만원 선에서 이 모든 걸 여러분들 다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홍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단기나 단타 관점으로도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한 종목만 딱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에이직랜드라는 종목입니다. 상대적으로 바닥권이고 거래대금이 2,300억 정도 발생했고요. 내용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테슬라에다가 1조 원 규모의 AI 서버 필수 아이템인 이 SSD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SSD라는 거는요, 이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반도체 설계죠. 팹리스 기업인 파두라는 기업하고 또 260억 정도의 계약을 맺었고, 데이터 센터용 ESSD 컨트롤러 공동 개발과 양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을 한다라는 건 이제 실제로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TSMC 호실적과도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장이 좀 무난하다라고 했을 때 36,000원, 35,000원 요 가격 정도에 접근을 했을 때 매수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좀 하락했다가 갈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 나올 때 35,000~36,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 주는지 체크하고 사셔라. 내려오고 있을 때 그냥 여기를 지나간다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지지를 받고 턴을 해주려고 할 때 요때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사는 게 아니에요. 돌려준 걸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가격을 깨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이징랜드도 단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단타 단기 관점의 추천주도 언급을 드렸고, 뭐 스윙 관점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기타 그 밖에 2차 전지도 LG엔솔 중심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2차 전지도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세게 다가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좀 부진해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지 모멘텀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HLB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질질 흐르니까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지치셨을 것 같은데, 지쳐서 보유를 못하겠다, 난 더 이상 HLB의 결과를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 하시면 사실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묻어두기에 좋은 종목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묻어두고, 추후에 FDA 또 불발 나더라도 그 하한가 두세 방 맞을 준비까지 하고 각오까지 하고 저는 배팅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그냥 무조건 하자가 아니라 데이터가 좋고 또 임상 과정도 좋고 10년 이상 동안 준비를 해온 만큼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데이터가 좋고 중간에 CRL을 받았지만 마이너한 이슈였고,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발목이 잡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미중 간의 갈등보다도 인간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적인 약품들은 아무리 뭐 중국이 어쨌네 저쨌네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승인을 안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중국이라서 떨어뜨린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모두 한 배를 탔지만 최종적인 그냥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좋은 결과를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만 그냥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아무튼 뭐 스트레스가 혹시나 너무나 크다, 아니면 HLB를 지금 나는 내다 던지고 싶은데 던지면 갈아탈 게 없다, 혹은 HLB는 그냥 그대로 두더라도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다른 종목으로부터 나는 손실을 좀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종목은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새로 매수할 만한 좋은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종목을 꼭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자면은 3개의 섹터에 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의 산업의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 그 중에서 2개 산업이 지금 초호황기입니다. 근데 이게 또 미국도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거고, 최근 3분기 말부터 전방 기업들로부터 본격적인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로 보면 볼수록 기대 수익은 더 커요.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50에서 250% 사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유하냐에 따라서 뭐 적으면 한 50%, 좀 많으면 250%, 그 이상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건 이제 그 뒤에 문제니까 너무 오바 떨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뭐 무조건 받았으니까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라 한번 받아보고 종목 이름 딱 보면은 이거 괜찮은 것 같네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모른다면은 공부를 한번 더 해보세요. 아마 정말 끌리실 겁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 이런 종목이 있단 말이야. 아마 굉장히 많이 끌리실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그냥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김 대표 번호 있죠? 중후방이라고 문의를 한번 주세요. 뭐 사고 안 사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냥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서 스스로 한번 공부를 더 해보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HLB 같은 종목들 제가 잘 분석하고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목적, 그리고 또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제가 알고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면서 혹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분석해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그게 제 주된 업무입니다. 그쵸? 물론 저도 저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드릴 때는 그냥 거침없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받아가셔가지고 별도로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고 이거 정말 좋은 종목인 것 같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또 관심 갖고 매매해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 살림에 보탬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면 만족합니다. 물론 구독까지 눌러주면 더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이번 영상은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또 쉽지 않은 시장 흐름이 계속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 멘탈 잘 붙잡으시고, HLB 지금 대롱대롱한데 또 다른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